초고속 승진하면서 앞에 여성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사실 유리천정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 없을 수도 있다. 대표님,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대표님이 TV에 나왔던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카고에서 찍은 영상이던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네, 기억나요. 그때 시카고 근무 한 1년 차인가 됐을 때 또 프로페셔널 여성들 관련해서 프로그램 찍는다고 시카고로 오셨어요. 기억이 나네요. 그때 영상을 저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때 어떨까요? 되게 궁금한데요, 저도. 예, 그때 뭐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한번 보면은 또 굉장히 좋은 기억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핑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대졸 여성 가운데 약 50%가 졸업 후 사회로 진출했고, 기혼 여성들의 취업 역시 매년 증가해 전체 여성 근로자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들에게 일은 더 이상 사치선 선택이 아니다. 그들의 삶과 미래를 파고드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라면 어머니처럼 포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집안을 지켜야 돼. 내가 이러면 남편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실력도 발휘도 못하고 그런 게 되게 심한 것 같으니까 우선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아직까지도 주위의 시선도 여자랑 남자랑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사도 잘하고 바깥 생활도 잘하는 슈퍼우먼을 많이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좀 힘들어하죠. 아이 때문에 직장을 결국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결국은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쩌면 저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리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글쎄요, 아직 잘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그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와 가정, 그 한가운데 일하는 여성들의 현주소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내일은 어디에 있는가? 이 프로그램은 제가 기억하기엔 96년 아니면 7년에 아마 일하는 여성, 성공하는 여성 그런 타이틀로 제작이 된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화질이 익숙치 않아서 25년 전에 찍은 거라고 해도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레트로라 그래가지고 이런 화질로 찍기도 한다니까 우리 동영상이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재미있는 거는 25년 전에 여성 프로페셔널들 고민하는 그런 도전 포인트랑 사실 요즘 제가 후배들을 만나서 듣는 도전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동일한 포인트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또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 일하는 여성들의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그러나 이곳에도 여성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 유리천정이라 불리우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모토로라. 이곳에서 전 세계 모토로라 직원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 여성이다. 올해 36살의 조미진 상무. 그녀가 지난해 모토로라의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됐을 때 많은 이들이 그녀의 빠른 성공을 놀라워했다. 지금 봐도 진짜 좀 설레이고 가슴이 벅찬 일이었는데요. 제가 모토로라 코리아 들어가서 진짜 승진을 되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초고속 승진이 됐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로페셔널로서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또 성과도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보상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거기서 초고속 승진하면서 앞에 여성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여성 프로페셔널로서 또는 여성 최초의 임원, 최초의 여성 임원 이런 식으로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 대단한 일이 아니었고, 프로페셔널로서 모토로라 코리아 비즈니스에 제가 가치를 더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 또는 조직에서 인정받고
또 그런 기여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승진도 하고 또 많은 책임을 맡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프로페셔널이라는 거 이전에 사실은 이제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그 철학과 원칙을 계속 좀 지켜가면서 저의 오늘날이 되지 않았나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있기까지 조상문은 자신을 향해 밀려오는 유리 천정을 끝없이 만나왔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또 스스로를 향해 그녀는 그 유리 천정을 수없이 깨왔다. 지금 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참 메이크업도 좀 남다르네요. 예, 지금 보니까 뭐 입술도 굉장히 진하고, 그런데 그 당시 그 영상 이렇게 보면요, 입술 좀 진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 너무 어색한데 어쨌든 뭐 젊음이 굉장한 뭐 아름다움이 되는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커리어 여정길 쭉 오면서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늘 있었고요. 주니어 시절보다는 이게 점점 더 시니어가 되고 점점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 유리천정은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그 느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런 유리천장을 느끼면서 또 인식하면서 제가 그것을 극복해 왔던 가장 큰 그런 그 이유는, 제 사전에 일을 한다 했을 적에 여성이기 전에 프로페셔널이 먼저고, 프로페셔널로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유리천정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 없을 수도 있다. 뭐 지금 들으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같기는 하지만요, 그런 철학으로 또는 그런 원칙으로 작은 유리천정을 극복해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리고 또 화면을 보니까 제 영어를 하네요. 뭐 해외파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영어권에 들어간 것은 대학원 2년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모토로라에서 글로벌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환경 속에서 배우는 영어였습니다. 제가 모토로라 코리아에서 일할 적에 던제럼 사장님이라고 이제 지금도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영어에 대해서 해주신 그 충고가 그때 굉장히 와닿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지금 이제 제가 글로벌 프로페셔널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그 무기가 되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단어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오시는, 본사에서 오시는 모토로라의 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를 좀 보고 표현을 배우고 그것을 체화하도록 노력을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뭐 이렇게 함께 영어권에 있는 임원들이나 아니면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회의를 하거나 같이 일을 할 때 뭐 이런 단어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려고 애썼고, 또 그것을 그래서 외우고 체화하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다음 보실까요? 어떤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소신 있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관리자분들, 특히 이제 13분이 다 남자분이셨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제가 그 프로세스 진행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미팅을 해가지고 그 저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그 한 방에서 그 뭐랄까 그 질문들을 그 해대시는데, 진짜 그때는 내 편이라고는 이건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 전까지 그렇게 나를 도와주실 것 같았던 분들도 이렇게 또 질문 막 쏟아놓고 보니까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 여기서 뭘 더 그 기여를 하겠다고 발버둥을 칠까, 그런 생각이 뭐 문득 들더라고요. 2, 3일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 소신이 옳았고, 그다음 내가 예섬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소신이 아주 분명했고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분들하고 이게 뭔가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해갖고 다시 한번 그럼 트라이를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예섬 말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했더니 진짜 그게 그 막말로 이렇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막 너무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자막이 정말 엄청나게 재밌네요. 제 첫째 아들 휴식, 둘째 아들 형식을 출산, 뭐 이런 게 막 자막으로 나오네요. 제작하신 분이 뭐 친절하게 가정과 일의 밸런스를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아마 그런 자막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토리는 모토로라 코리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땐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배도 꽤 불렀었는데 정말 이 조그만 회의룸에 그 13분 임원분들이 저를 거의 인민재판 하는 것 같이 집중 막 포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뭐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지만 사실은 그 회의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정말 문 닫고 엉엉 울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회복 탄력성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다시 각계격파 한 분 한 분씩 찾아가서 이제 설명드리고 또 설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크고 작은 유리천장들에서 사실은 그 여성 프로페셔널의 여성을 좀 일단은 떼어놓고 실제 이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아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똑같은 그런 접근을 저는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전문성으로 또는 내가 일하는 역량으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한 번에 나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나의 전문성이나 그런 나의 프로페셔널한 역량을 보이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끌고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뭐 그런 레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제가 예섬할 수는 없다라는 그 말을 하네요. 그럼 내가 예섬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녀에게선 바람소리가 난다라는 제목으로 그 자서전을 하나 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낀세대의 반란이라는 그 책도 하나 냈고 지금 사실 이제 3번째 책을 준비하면서 그 가제로 예선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제목을 좀 쓸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한 그런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의 원칙이 되고 신념이 돼서 지금 뭐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다음 영상 또 한번 볼까요? 남자들한테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일을 했던 만큼 그런 뭐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들 또 생각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제가 그 존중을 하고 거기에 최대한으로 뭐랄까 이렇게 좀 맞춰서 해야 하는 그런 그 태도나 그런 식의 행동들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보니까 너무 그냥 날이 살아있는 저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뭐 유리천장 또는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또 협력할 수 있었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그분들의 과거나 전통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관습을 존중을 한다라는 뭐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뭐 성장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는 뭐 그런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원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먼저 그분들의 그런 그 전통, 히스토리 또 관습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던 그래서 그런 그 도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조미진 상무는 그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공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채 졸업도 하기 전 모토로라 코리아의 교육 담당자로 스카웃됐다. 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제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 그 일에 몰두해온 지난 10여 년간 조상매겐 밤낮이 따로 없었다. 근데 진짜 그 당시 재밌었던 거는 제가 데리고 이제 일을 했던 왜냐면 본사였기 때문에 그 스텝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5명 중에 2명이 박사였고 그 다음에 3분은 이제 그 본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분인데 나이가 다 저보다 많았죠. 예. 그래서 저로서도 굉장히 처음 하는 그런 그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또는 뭐 학위나 그런 성별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해오신 것들, 그런 관습들 또 그분들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을 뭐 최대한 그리고 또 약간 이문화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미국 본사에서의 그런 일할 때 그 수많은 그런 도전을 또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보실까요? 한 달에 3번씩 떠나야 하는 해외 출장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Fine, thanks.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늘 누군가를 Sorry, I'm 만나고 late.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Alright. 그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는 조상무. Yeah, 그녀의 sure. 지칠 줄 모르는 그 열정은 그러나 지금껏 자신을 믿고 함께해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지금의 자리가 결코 홀로 이룬 성공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조상무. 그래서일까 그녀에겐 일에 대한 욕심만큼이나 주위 동료들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 당시에 모토로라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뭐 일을 했는데 코퍼레이 유니버시티를 가장 먼저 만들었고 또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한 800여 명의 스태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설들도 각 로케이션마다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갔던 건물은 그 안에 이제 진짜 유니버시티 안에 칼리지 같이 뭐 리더십 칼리지 무슨 뭐 엔지니어링 칼리지 이런 칼리지들이 있었는데 지금 만난 분은 그 칼리지의 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말 매일매일 가슴이 뛰고 뿌듯했던 건 똑똑하고 또 품성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는 뭐 너무나도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기회였고요. 제가 글로벌 프로페셔널로 또 성장할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보실까요? 슈퍼우먼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 사전에 그런데 일의 포기란 없다. 거의 한 25년 전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